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돌아온다. 이게 뭐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이 사건, 그 탄핵, 지금 24일이잖아요. 10시. 요거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께 정밀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덕수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가 주목되는 점이 바로 김명두 재판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총리실도 말이죠. 이 복귀를 전제로 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상목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고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요, 이재명을 강요죄로 맞불 작전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미리 보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지금 이제 또 관심이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시간이 되면 말이죠. 시간이 되면 지금 금감원이 난리가 났네요. 금감원에서 노조가 이복현이가 너무나 독선적으로 금감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불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배우 이영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TVN에서 이제 TVN 인기 엄청 좋은 그런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TVN에서 이 녹즙기를 개발해서 대박을 튄 요 사장, 김명기 회장, 요 성공 스토리를 갖다가 지금 보도를 했어요. 성공 스토리를 어제 보도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주요 매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모델을 누구를 쓰냐에 따라서 정말 이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스토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영기 회장이 고집스럽게도 말이죠. 그 당시 이제 CF 모델이었던 그 당시 뭐 아주 그 이영애 씨가 이제 뭐 엄청나게 그 광고료가 이제 모델료가 비쌀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하자면 이제 배팅을 한 거죠. 이 배팅을 해가지고 결국은 2조 1,800억 원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내오게 됐다. 자, 그런 이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을 무리하게라도 쓸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CEO의 그런 이제 작전 전략, 거기에 맞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요게 이제 성공 스토리의 이제 핵심 지금 이 팩터가 아닌가, 변수가 아니었나,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보도가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한덕수 지금 이제 총리 선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한 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김명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김명두가 주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24일 선거를 앞두고 주심인 김명두 재판관의 역할이 집중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한덕수가 복귀하게 되면 마은혁 임명은 결국은 이제 물가능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8인 체제로 이제 헌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최상목이를 지금 탄핵 제출을 했는데, 결국은 한덕수가 총리가 24일 날 돌아오게 되면 마은혁이 임명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 최상목 대행을 갖다가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이거 엑스맨이 되는 것이죠. 엑스맨. 자, 그러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보면요, 탄핵 사건 타임테이블을 보면 지난 2월 19일 날 딱 한 번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2월 25일 날 끝났어요. 한 일주일 정도 차이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딱 6일이니까. 그래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일이 먼저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선입선출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예, 헌재가 질질 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하고 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3월 11일 화요일, 늦어도 3월 14일 금요일,
이에 8대0 또는 7대1로 인용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데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던 3월 11일과 14일 요게 예상 시점을 넘기게 되고 그러면서 17일부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그 임명하지 않은 게 문제다. 이게 헌법농단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 소추 또 형사고발 운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바로 19일 날 이재명이가 말이죠.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최상무가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임명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나는 그러면 사퇴로 맞서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처음 보도했어요. 자, 그렇게 문화일보가 보도가 되니까 이 최상무가 그건 잘못된 보도야.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국정 운영에만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 그게 이제 어제 오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딱 되니까 어제 오후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 그러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어. 이렇게 나왔고 조금 전에 결국은 야5당이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탄핵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이제 제출하고 또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최상무가 그 당시 비서관 하고 있었는데 재벌들에게 돈을 각출한 거 이거를 문제 삼아서 이 강요죄로 말이죠. 강요죄 뇌물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고요. 조금 전에 결국은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 헌재가 한총리 사건에 대해서 3월 24일 날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이렇게 이제 고지하게 됐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좀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팎에서 최상목 대행을 이 탄핵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이거 마은혁 임명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놈의 최상목을 탄핵하느냐. 이건 어리석은 작전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규탄이 쌓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헌재가 한덕수 사건 선고일을 쭉 결정하지 않고 있으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통해서 확실히 인용을 할 마은혁을 헌재에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은혁 투입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 재판관 6명을 확실히 챙긴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잡아서 최소한도 6대3으로 인용해서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들의 시나리오. 그래서 헌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측에서는 그래서 마은혁 임명의 사활을 걸고 헌재는 동시에 한덕수 선고기를 잡지 않으면서 결과론적으로 마은혁이가 헌재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작전을 써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덕수 선고기를 잡지 않았던 헌재가 갑자기 어제 선고기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마은혁이 더 날아가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사건은요, 문영배가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주심은 김형두 재판관, 결국 이 두 명의 재판관이 선고 기비를 잡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문영배는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묻지마 탄핵 인용을 위해서 초시계까지 동원한 졸속 재판을 강행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사건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된 것은 바로 주심 김영두의 역할이 더 컸다. 이렇게 지금 법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탄핵 인용 4명, 그러니까 좌파들이요. 여기에 4명하고 그리고 한덕수 사건 선고 기일을 두고 보조를 맞춰왔던 주심 김영두가 인용 진영에서 한 발씩 물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김영두는 결국은 이제 기각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본다 보면 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4대4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탄핵 선고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월 28일이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 24일 날은 한덕수 선고, 25일 날은 일정이 없어요. 그리고 선거 통지가 아직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요. 화요일 날은.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3들 3월 전국 동시 모의고사 있고 휴교 그리고 단축 수업도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큰 일정으로 본다면 선고 자체가 화요일 날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그럼 목요일 날은 어떠냐? 목요일 날은 헌재의 정기 선고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일 일정밖에 나오지 않고 이때가 28일 날 제일 유력하다. 그리고 4월 초순 선거 가능성도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4월 20일 재보선 선거로 인해서 선거 관리 이슈가 겹쳐서 4월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4월 둘째 주는 이미선과 문영배 재판관이 공식 퇴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선거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3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3월 28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외신 기자들한테 신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쫙 돌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3월 28일.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4일 월요일 날은 한덕수 선고, 25일은 아예 일정 자체를 만들 수 없고 여태까지 선거가 통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26일 날은 2심 선고도 있고 동시 모의고사도 있고 그리고 24일 날은 정기 선고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28일 하루밖에 없다. 탄핵 선고가 28일 날이 거의 확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총리실에서는 복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분하게 지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즉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에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리실, 국조실, 그 다음에 각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그 다음에 현황, 그리고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제 미국 쪽 동향 준비도 굉장히 크겠죠. 종합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최대형 야당이 이 최상목을 고발했잖아요. 자, 여기에 고발에 이어서 맞불 작전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을 강요죄로 고발한다. 강요죄로 박균태 위원장하고 이재명이로요. 왜냐하면 그 최상목을 갖다가 고발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는 이재명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고발을 하고 협박 강요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요거야말로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말이죠. 지금 특히 이제 몸조심까지 하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묶어서 강요죄로 지금 여권에서는 고발한다. 지금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을 갖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고를 예단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관심사항이에요. 관심사항인데 우선은 지금 의결 종족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단이 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령 선포라든가 그 다음에 계엄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왜냐하면 계엄령 공모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는 있는 걸로 볼 거냐? 없었던 걸로 볼 것이냐. 요것도 또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란죄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늦다가 또 나중에 뺐어요. 이런 공통된 이슈들이 쟁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예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무슨 소리냐? 지금 24일 선고에서 탄핵 의결 종족수를 200명으로 지금 본다. 200명으로 본다. 그래서 151명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할 경우에는 이게 딱 각하밖에는 나올 길이 없다는 거죠. 각하가 나와버리면 예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단할 수 없는 것이죠. 예단할 수 없는 것.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전반이 나와요. 예단할 수 있는 사유, 예단할 수 없는 사유. 그리고 특히 이제 내란죄 철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이 제일 큰 변수가 된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 선고 내용이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될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정독수 판단으로만 끝날지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 법조계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좀 더 정확하게 정밀 분석을 오늘 밤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녹즙기 이 회사
예, 슈롬 창업자입니다. 슈롬. 여러분들 슈롬 다 아시죠? 슈롬 창업자인 김영기 회장이 TVN 여기 스토리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거 언론의 소통이 좀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역시 이영애 씨의 그 영향력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자료 화면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냐? 요 CEO가 이제 얼마나 사업 전략을 잘 가지고 있느냐인데 그 뭐 변수가 여러 개가 있죠. 성공하려면. 근데 이제 우선 요 CEO의 전략은 연세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안 하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요 뚝심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 본인의 특허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90여 개. 이 정도로 갖고 그래 녹즙기를 개발해서 이제는 성공하게 됐는데 녹즙기를 개발해서 성공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사람이 이영애라는 거예요. 왜? 이영애를 모델로 썼다는 겁니다. 광고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그 부인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 고집이 세가지고 부인 말을 듣지 않고 이영애 씨를 출연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영애가 또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 회사에. 그러니까 이영애도 해안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중소기업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광고료 뭐 구체적인 얼마인지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광고료를 이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면서 이영애를 키워가지고 이영애한테 광고를 줘가지고 결국은 누적 매출 2조 1,800원을 달성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결국은 이영애 씨가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집이요. 이 집이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자, 요 TVN 스토리. 이 100억짜리 아침 식사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100억짜리. 이분이 이제 김영기 49년생. 저희는 봐도 모릅니다. 집안에 숨겨 있는 발명 흔적들. 뭐 이거 어마어마한 이 스토리. 은행에 가서 문전 박대도 당하고 하루 매출 220억 달성도 하고. 자,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자료 화면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이 700평짜리 저택. 어마어마하죠. 그림이라도 한번 보시죠. 700평짜리 저택. 요 분이 이제 100억짜리 아침 식사 TVN 스토리. 명문대 연대를 돌연 사퇴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한국, 일본을 못 따라온다. 이 소리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엄청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기술 190개가 넘게 사채 압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대단하죠.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 톱스타 이영애의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 연기적 사고. 김영기 회장의 뚝심이 만드는 광고 모델. 2조에 돌파하는데 이영애 요 모델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결정적. 특허를 팔지 않고 회사를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부인. 남편의 고집은 아내도 말릴 수 없었다. 이영애 비하인드 스토리. 대단하죠? 저택.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한 중소기업 이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께 2조짜리 매출을 올리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영애라고 하는 탑스타의 광고 모델과 그리고 CEO의 아주 선각적인 그런 특허 개발 노력 그리고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4가지 3가지가 어우러져서 지금 아주 대박을 터뜨린 회사의 성공기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